이재명 대표의 일단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. 연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속내가 뭔지, 진정성은 정말 있는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 공약이죠. 전국민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? 경선보다 본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대표로선 전통적 지지층보단 외연 확장으로 일찌감치 시선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. 민생을 챙기는 차기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인데, 다만 여당은 원래 편성했던 정부 예산도 다 반영하지 않고 삭감해서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, 이제 와서 민생을 챙기는 척하는 건 조기 대선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나라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전략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. 근데 뭐 어쨌든 민생 지원금도 그렇고요. 기본소득 이것도 지금 다 재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. 말 그대로 이 대표가 변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실제 당의 노선까지 바뀐 거로 봐야 합니까? 이 실용주의와 민생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여전히 여권 공세에 집중돼 있습니다.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밝혔던 이 반도체 특별법도 민주당은 여전히 부정적이고, 오늘 포기 의사를 밝힌 민생지원금 관련 지역화폐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. 이 대표의 말 외에 아직 입법 차원의 어떤 변화 움직임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결국은 진정성 아니겠어요? 근데 이 대표가 예전에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,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거냐,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이 대표의 흥묘백묘론,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 대표가 사용했던 키워드입니다. 하지만 대선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어오면서 민주당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이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. 또 이 대표가 자주 말을 뒤집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흥묘백묘론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엔 부결을 요구했고, 중국을 향해 시에시에라고 하면 된다며 친중 노선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엔 다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. 네, 여당 얘기 좀 해보죠. 이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분위기에 일단 뭐 선을 그었어요.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, 대권 주자들,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좀 움직임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가요? 네, 오늘 저희가 여권 주자들 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. 표면적으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요구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실제 지난해 말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급해진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. 다만 실제 조기 대선이 생겼을 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자들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 특히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60일 뒤에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는데, 지지율이 아직 부진한 주자들의 경우엔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. 자제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와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일부 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. 네, 뭐 저희도 뭐 섣불리 조기 대선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나 야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네요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